자, 출발 한번 해봅니다. 이번 파트부터 삼각함수까지 쭉 연결되는 현재의 우리의 표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확장한다 라는 파트라고 보시면 돼요. 오케이? 사실은 이걸 위해서 우리 뭐 배운 거? 지수와 로그라는 걸 앞에서 배웠던 거. 자, 우리가 함수라는 녀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냥 가볍게 보시고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거는 큰 테마로 대수함수라고 부릅니다. 대수함수라는 건 뭐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의 연산이 다항식과 동일한 내가 본래 알고 있었던 연산 방법대로 진행되는 함수라고 얘기해서 이 대수함수에는 대표적인 함수가 앞에서 다 배웠던 함수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항함수, 뭐 예를 들어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기타 등등 표현되는 게 다항함수, 그리고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를 얼마 전에 배웠죠? 등등을 대수함수라고 부르고, 그러한 대수함수의 연산 과정과 정확하게 차이를 이루는 곧 독특한 연산의 법을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앞에서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번 파트는 초월 파트다, 초월 파트다 계속 얘기했죠? 그 초월이라는 녀석에 대한 함수의 표현을 우리한테 줘요. 근데 이 초월 함수에는 둘이 연결되어 있는 녀석들이 바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고요. 그리고 항상 혼자 존재하는, 혼자 존재해도 모든 걸 다 이겨버리는 가장 난이도 높은 함수, 삼각함수가 나타납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우리는 먼저 배울 거고요. 삼각함수는 이제 삼각 형태부터, 그 삼각 B부터 해서 삼각함수를 따로 우리가 뒤에 파트에서 배울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한 사항에 따라서 첫 시작입니다. 지수, 함수. 자, 지수는 본래 영역이 자연수 영역에서 표현된 거였다 부터 시작했죠? 뭐다? 지수라는 건 A의 N제곱이었다 이거였지?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 뭐 했냐면 이 N이란 녀석을 어디로? 실수의 영역으로 얘도 확장했죠. 그죠? 가지고 있던 나의 정수까지의 표현이 사실 지수 법칙에서 나타났었고, 유리수 지수의 의미가 뭐였다고요? 제곱, 근이었다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유리수 지수를 만들어 놓고 무리수 지수도 그 사이의 값을 나타내더라 라고 일컬어진다. 곧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 컴퓨터의 영역으로 그 녀석을 해결해냈다 까지의 표현을 해서 결국 그 녀석들을 뭐 한 거야? 실수 영역으로 확장했으니까 그래프, 곧 좌표 평면에 찍은 것 뿐이야. 가능해. 그래서 그러한 그래프들의 개형을 일단 포인트를 잡으시면 되고요. 함수로 만들어야 되니까 지수함수라는 표현은 당연히 y는 a의 x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지수의 꼴에 x 배치하고 앞에 y입니다라고 배치해서 함수를 만든다. 표현 방법 보시면 돼요. 의미 괜찮죠? 자, 그러면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은 정확하게 두 가지의 포인트로 의미가 나뉩니다. 첫 번째, 자,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 한번 표현해 볼게요. 단순하게 한번 갑니다. 이러한 녀석이 나타나면 우리는 이 함수입니다 하는 표현을 읽기 위해선 x에다가 대입하고 y의 값을 읽죠. 그죠? 그러면 편한 것들 한번 찾아볼까? x에 0을 대입하면 y 값 얼마예요? 1입니다. x에다가 1을 대입해봐요. 얼마예요? 2.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하면 4. 자, 그럼 사이의 값 한번 읽어볼까? 예를 들어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이 사이에다가 대입했습니다.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표현 가능하잖아. 2분의 3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었습니다. 얼마야? 오케이. 2루트 2, 루트 8. 너무 괜찮죠? 그죠? 언제나 모든 게 다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한 녀석들을 표현하고, 혹시나 음수의 값이 궁금해. 마이너스 1 얼마야? 그렇지. 너무 좋은데? 마이너스 2, 4분의 1 이런 식으로 위쪽이든 아래쪽이든 수를 대입하면 다 값을 찾을 수 있죠. 그죠? 왜? 나 무시하니? 뭐 이런 표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알게 되면 결국 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다고요. 점을 한번 찍어 봅니다. 자,
오늘 대답 좋으면 쉬는 시간 진짜 많이 드릴 거예요. 0,1이라는 녀석을 찍어봅니다. 목 가다듬고 0,1 1이라는 녀석을 찍어보면요 2가 되겠죠. 2를 집어넣으면 4라는 녀석이 될 거고 3이라는 녀석을 집어넣으면 8이라는 녀석이 되겠죠. 뭐 이 정도로 일단 한번 찍어보자고. 가능하지? 사이사이의 값도 의미가 지금 존재했었다라는 건 우리가 노란색 영역으로 표현했고요. 무튼 반대쪽 음수의 값도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1이라는 녀석일 때 2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마이너스 2일 때 4분의 1입니다 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3일 때 8분의 1이라고 얘기하고 뭐해? 값이 점점 작아지긴 하는데 0은 안 되지. 그죠? 마이너스 100이면 얼마야? 2에 100제곱분의 1이라고. 가네? 언제든지 음수의 값이 나타나면 항상 지수는 0보다 크다의 표현이 나타나기 때문에 0은 되지 않는 그 값에 가까운 값들이 나타나서 그런 거에서 냄새를 맡았었는데 그죠? 우리가 유리함수에서 봤던 나의 그래프는 X축에 닿지 않고 점점 가까워지는 곡선의 형태를 갖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런 거 Y는 2의 X제곱 꼴입니다의 표현이 나타납니다. 의미 괜찮죠? 옹키. 자, 그러한 녀석의 개형으로 일단 첫 번째 포인트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한번 봐볼게. Y는 이번엔 2분의 1 X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둘의 특징이 너무나 당당하게 보이는데 그래도 함수값들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2분의 1이라는 건 뭐였죠? 그러니까 오늘 규현이 쉬는 시간 갖겠는데? 이게 마이너스 X제곱이죠. 가능해요? 사실은 이 위와 아래는 무슨 관계? X 대신 마이너스 X 관계죠. 가능해요? 역수관계이기도 하고 X 대신 마이너스 X 함수의 관계에서 보자고. X 대신 마이너스 X를 집어넣었습니다. 뭐 대칭? 그러니까 다 얘기했잖아. 결국 남은 건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인데 X축 대칭은 아닌 것 같죠? 그죠? Y축 대칭이라고. 진짜 Y축 대칭이 나타나는지 하나하나씩 표현해 볼게요. 2의 마이너스 X제곱에 각각의 값들을 집어넣습니다. 저기의 순서대로 한번 가볼게. 맨 위에 우리가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고요. 그러면 2의 제곱이 되니까 어머나 얘는 4가 되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습니다. 어머나 얘는 2의 1제곱이니까 2가 되네. 0을 집어넣으면 항상 지수의 값은 1이라고 얘기하는 지금 포인트 나타나는 거 체크하시고 여기에다가 1을 집어넣어 봤더니 2의 마이너스 1제곱 2분의 1이 되고요. 좋아. 2를 집어넣어 봤더니 4분의 1이 됐네. 정확하게 저 녀석과 반대 지금 과정으로 나타나는 거 포인트 잡아주시고요. 그러면 이 녀석에 대한 그래프를 표현했을 때 마이너스 2일 때 4, 마이너스 1일 때 2, 0일 때 1, 1일 때 2분의 1, 2일 때 4분의 1, 3일 때 8분의 1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면서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곡선이 나타나더라. 그죠? 오케이. 그리고 그 그래프의 이름을 Y는 2분의 1 X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하면서 개형 하나를 추가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우리의 기본 Y는 AX라는 녀석은 개형이 두 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2라고 썼던 Y는 2X제곱은 당연히 A가 뭐일 때? 1보다 클 때의 개형이 되겠죠. 그죠? 2라는 녀석은 상수함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의 등호가 들어가지 않는 상황에서 A가 1보다 클 때의 그래프의 개형 첫 번째. 두 번째, A가 1보다 작을 때고 밑은 언제나 0보다 커야 되니까 이 녀석의 기준은 0과 1 사이일 때. 이렇게 포인트를 체크하시면 되겠지. 그리고 위와 아래의 관계는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같은 밑을 사용한 녀석들이 나타나면 곧 Y축 대칭이라는 녀석의 형태를 통해서 둘의 관계성도 나타낼 수 있다. 콜? 예스. 자, 그래서 하나 더 표현해 볼까요? 여기 이제 이 특징들을 잡아내고 싶은데 요런 거. 그러면 Y는 3의 X제곱이라는 녀석과 Y는 3분의 1 X제곱이라는 녀석을 한번 표현해 볼까? 3의 X제곱이라는 녀석은 1을 집어넣으면 얼마야? 3이죠. 2를 집어넣으면 얼마야? 저 위에 9죠. 0을 집어넣으면 1이고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분의 1 더 아래의 값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쪽은 X축에 붙어서 나타나고
이쪽은 y축에 붙어서 나타나는 그래프, y는 3의 x제곱의 그래프가 나타납니다. 의미 괜찮나? 3분의 1의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3이 되고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9가 되고요. 0을 집어넣으면 1, 1을 집어넣으면 3분의 1,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1, 더 x축으로 더 y축으로 붙은 이러한 그래프의 개형이 나타나고 이러한 그래프의 이름이 바로 y는 3분의 1 x제곱이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결국 이 녀석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하나씩 그러한 녀석들의 테마로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자, 둘들의 이제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하나씩 적어볼 테니까 포인트 체크해봐요. 자, 일단 공통점부터 갑니다. 이 둘 사이에 공통점, 그래프 특징. 그렇지. 굿. 첫 번째로 그러면 우리 원곤이가 얘기한 청점 0,1을 지납니다. 오케이? 둘 다 언제나 0을 대입하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가볼까? 또 뭐 있을까? 골. 저 위와 아래는 뭘 갖는다? 점근선을 갖는다. 점근선의 이름은 x축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는 y는 0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판단하실 수 있죠. 콜. 또! 자, 그럼 이게 위로 볼록이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죠. 자, 여기는 조금 이따가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붙여볼게요. 이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니까. 또! 함수에서의 특징으로 봐봐. 그래. 이 녀석들은 각각 다 1대1 함수죠. 1대1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 뭐였죠? 이 녀석은 우리가 정리하고 갑시다. 1대1 함수 x1과 x2가 다르면 fx1과 fx2가 다르다. 공역과 치역이 같다까지 붙으면 1대1 대응이었고, 그죠? 본래 1대1 함수라는 녀석에 대한 약속은 서로의 x값이 다를 때 y값이 다릅니다의 표현이었다는 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참거짓을 판단하셔야 되니까 문장으로 정리하셔야 된다고. 오케이. 또 있을까? 없어요. 오케이. 그럼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하고, 그러면 우리 이거 추가적으로 하나만 붙여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다루는 방법을 옆에다가 한번 포인트를 잡아볼게요. 자, 문제에서 주어지는 정보들에서 아래로 볼록이라는 건 사실 미적분에서 훨씬 더 많이 활용되는 파트이긴 해요. 근데 여러분들 이 2학년 과정에서도 당연히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참거짓을 판단하는 기니 디리 추론의 문제들을 던질 때 이 표현들을 그냥 당당하게 던져버린다고. 그래서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고, 어떤 표현인지 한번 봐볼게. 이 녀석은 항상 아래로 볼록과 위로 볼록을 기준을 잡아요. 얘네들은 vs 관계로 표현하고요. 어떤 걸로 우리가 먼저 표현하냐면 선분 AB와 호 AB 사이의 대소관계로 이 녀석들의 표현을 대체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이 중에 누가 더 크다? 사실 크다라고 표현하는 건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으로 줄 건데, 누가 더 위에 있다라는 표현에서 어떻게 되냐면 아래로 볼록일 땐 선분이 더 커요. 여기 위로 볼록일 땐 호가 더 큽니다. 이걸로 호가 더 위에 있다, 위로 볼록. 직선이 더 위에 있다, 아래로 볼록으로 판단하셔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얼마나 단순하냐면요, 그림으로 보면 당연한 말이에요. AB라는 지금 이러한 직선과 호의 길이는 어떤 표현이냐면 곡선 위에서 나타나는 표현이겠죠. 그죠? 곡선 위에 두 점을 선택해서 A라는 녀석과 B라는 녀석으로 표현할 때 라고 얘기하고요. 그 상황에서 호라는 녀석은 이 아래에 있는 이 녀석, 곡선 위에 있는 이러한 곡선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럼 이 AB라는 지금 나의 곡선의 모양이 직선과의 관계를 나타낼 때 A와 B를 직선으로 연결해보면 아래로 볼록일 땐 당연히 더 위에 있을 수밖에 없죠. 가능? 오케이. 그렇게 해서 결국 나의 A, B라는 호의 위치보다 직선이라는 녀석이 더 위에 있을 때 아볼이더라. 첫 번째 체크입니다. 위볼은 반대일 테니까 곡선을 좀 더 심하게 표현해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녀석을 A,
여기에 있는 녀석을 B라고 표현할 때 이게 호가 되고요. 그 사이에 나타나는 얘가 직선이 됩니다. 직선보다 호가 더 위에 있다. 위로 불러. 오케이? 예스. 자, 근데 이 표현을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이러한 녀석들을 표현하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녀석들이 있는데 살짝 지우고 아래다가 같이 정리합니다. 그게 뭐냐면 AB라는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 2분의 F x1 더하기 F x2가 있고요. 소 AB를 표현하는 방법 2분의 x1 더하기 x2의 F라는 녀석이 있어요. 얘네들을 표현하면 이렇게 똑같이 간다고. 오케이? 여기도 마찬가지. 이 녀석을 표현하면 2분의 fx1 더하기 fx2 f 2분의 x1 더하기 x2 당연히 이번에 어디쪽? 오른쪽이 더 큽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오케이? 자, 얘네들이 얘기하는 의미 다시 한번 해석합니다.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아래로 볼록이니까 이러한 식으로 그려놨겠죠. 그쵸? 이번엔 x1과 x2가 있대. 아하, 이런 얘기야. 아까 우리가 a와 b라고 얘기했던 지금 그 각각의 x좌표를 x1이라고 본 거고 x2라고 본 겁니다. 의미 괜찮나요? 그러면 얘부터 먼저 가볼 건데 얘네들은 함수값들의 중간값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려? 더해서 2로 나누면 그건 평균이잖아. 평균의 의미는 우리가 중간값이었죠. 그죠? 가운데 위치를 얘기한다고. 그러면 fx1과 fx2를 표현해야 되는데 그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을 제가 먼저 이 사이에다가 직선을 그려서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볼게요. 자, 이 사이에 직선을 한번 그립니다. 그러면 a라는 녀석에 대한 y의 값을 fx1으로 b에 대한 y의 값을 fx2로 표현하죠. 의미 괜찮죠? 그 녀석의 중간값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은 사실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도형 중 언제나 수능 도형, 직각삼각형 찾으면 되잖아. 직각삼각형을 찾았을 때 그 녀석의 중간값 어디야? 여기죠. 위와 아래를 정확하게 반띵하는 나의 위치. 이 위치의 이름이 뭐야? 이 녀석들의 중간값 2분의 fxn 더하기 fx2가 된다고요. 가능하죠? 근데 잘 봐. 왜 그래? 이 다음에 표현하는 2분의 x1 더하기 x2의 함수값입니다라는 표현을 위해서 우리가 사이에다가 또 누굴 찍을 거냐면요, x1과 x2의 중간값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중간을 찍을 거야. 그리고 이 왼쪽과 오른쪽의 길이가 같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의미 괜찮아? 오케이? 그럼 뭘 봐야 돼? 1대1과 1대1을 봐야 돼. 그죠? 여기의 위치에서의 지금 의미와 여기에서의 위치의 의미가 1대1, 1대1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위에서는 뭐가? 닮음의 형태가 나타나는 거 볼 수 있지? 그럼 이제 얘네들의 선분을 긋습니다. 선분을 그으면 이쪽으로 선분이 하나 그어질 거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선분이 하나 그어지는데 그게 이쪽 도형과 이쪽 도형이 합동입니다라고 나타날 수 있는 닮음의 형태가 그려지죠. 의미 괜찮수? 그리고 나면 결국 어머나 세상에 결국 여기에 있는 지금 이 위치는 여기에 있는 위치와 평행한 선분이기 때문에 높이가 같잖아. 가네? 그러면 결국 이 위치 또한 2분의 fx1 더하기 fx2가 되겠네? 그죠? 그리고 방금 우리가 표현했던 지금 이 위치는 2분의 x1 더하기 x2였습니다. 그 녀석에 따라서 함수값을 읽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여기 이 그래프 위의 점 얘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파란색 선으로 이렇게 그으면 이 녀석의 위치가 바로 뭐야? 나의 함수값 곧 f 2분의 x1 더하기 x2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빨간색의 위치는 2분의 fx1 더하기 fx2, 파란색의 위치는 f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되니까 결국 누가 더 크니? 라고 얘기하면 얘가 더 크죠. 근데 그걸 이 위에 있는 점들로 비교하면 결국 뭐야? 이 파란색은 나의 호위에 있는 점이었다 이거죠. 같은 위치에 따르는. 그지? 이 빨간색은 누구였다 이거야? 나의 직선 위에 있는 같은 위치의 y값이었다 이거지. 곡선보다 직선이 더 위에 있다. 그래서 뭘로 생각하자? 이제는 이러한 표현들은 자주 나타날 거니까 여러분들 3학년까지 계속 갈 거니까 이 중간값, 곧 함수값의 중간값이라고 이거 표현하거든요.
중간값. 그러면 함수값의 중간값은 직선으로 판단하자고. 그지? f를 연산해서 2로 나눈 값은 직선 위에서 하고 있다 생각하시고, f를 마지막 f 겉에다가 표현한 나의 중간값의 함수값, 이런 녀석은 호와 같다라고 표현하자고. 의미 괜찮아? 그렇게 되면 결국 호가 더 아래에 있습니다라고 표현했던 나의 표현과 이 녀석이 같고요. 결국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런 녀석과 이런 녀석이 같다라고 얘기하면 같은 의미가 된다고. 이걸 위로 올린 그래프가 될 테니까 확인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동일 표현으로 확인해보시면 당연히 직선에 있는 나의 이 위치가 얘가 돼서 그 녀석보다 위로 블록의 형태에서는 직선이 더 아래에 있으니 이렇게 대소관계가 나타난다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여러분들은 뭐 하셔야 되냐면 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를 통해서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하더라. 체크하시면 돼요. 콜? 예스. 이렇게 위볼, 아래볼 체크 하나 하고 차이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차이점을 두 가지만 표현할게. 첫 번째 뭐 있을까? 자, 차이점을 표현해야 되니까 y는 a의 x제곱 중 a가 1보다 클 때와 a가 1보다 작고 0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비교해 봅니다. 하나만 표현해도 사실 됐어. 쟤네들 무슨 함수고 무슨 함수지? 그렇지. 증가함수죠.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 이 지수함수에선 사실 얘네들이 제일 중요하죠? 나중에 최대 최소까지 연결되니까. 얘는 증가합니다. 얘는 감소합니다. 그 녀석을 표현하는 방법은 증가함수라는 녀석은 x의 대수 비교에 따라 y의 대수 비교가 동일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증가함수. 아래쪽으로 쓸게요. x1과 x2이면 fx1과 fx2의 대수 관계가 동일한 거. 그게 증가함수죠. 감소함수는 x1과 x2의 대소 관계에 따라서 나의 y의 대소 관계는 반대로 바뀌는 거. 이게 감소함수다. 의미 괜찮지? 계속적으로 약속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표현이고요.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사실 정리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정리 한번 해보자면, 자, a가 1보다 클 때는 절대값 a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y축에 달라붙습니다. 그리고 x축에도 달라붙죠. 근데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녀석에 대한 곧 절대값이라고 굳이 표현할 필요 없겠네요. 다 양수의 값이니까. 그러면 a가 커질수록이라고 얘기하고 얘는 a가 작아질수록 x, y축에 가까이 다가간다. 이렇게 차이점을 하나만 정리할게요. 어떤 특징이냐면 저 처음에 그렸던 그래프 왜 3의 x제곱과 3분의 1의 x제곱을 그렸는지를 바로 표현해 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은 3분의 1이기 때문에 2의 마이너스 1제곱보다 더 작아요. 그죠? 가능해? 역수과정이니까. 그래서 처음에 그렸던 3의 x제곱이 2의 x제곱보다 더 절대값이 크기가 큰 값이라서 y축에 달라붙었는데, 반대로 여기는 3분의 1의 녀석이 더 달라붙었지만 2분의 1보다 작은 수가 된다고. 이렇게 서로의 대소관계의 의미가 0과 1 사이일 때와 1보다 큰 상황에서의 각각의 그래프 의미가 살짝 다르다. 이 차이점을 가지고 나중에 대소관계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니까 포인트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그래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일단 여러분들의 특징들 다 잡아내시면 다 잡아낼 수 있다. 정리 한번 하시죠. 요거 하나만 더 표현해 볼까? 요거 공통점으로 얘네들 정의역은 어떻게 되지? 이 그래프 정의역 어떻게 되죠? 그렇지. 모든 영역에서 지금 다 표현되잖아. 그치? 그래서 정의역은 모든 실수야?
이거 치역 어떻게 되죠? 그렇지. 0보다 큰 모든 실수가 되죠? 이런 것도 살짝 표현할 수 있으니까 정리 한 번만 해주세요. 그 정도 하면 우리 그래프에서 나타나는 특징 첫 번째 정리 완료. 자, 하나만 더 정리하고 출발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앞에는 이제 그래프의 특징을 봤다면 연산법에 대한 성질을 하나 더 체크하고 가야 돼. 무슨 말이냐? 이런 겁니다. y는 ax제곱의 지금 성질 두 번째로 정리할 건 나의 y는 a의 x제곱을 fx라고 약속하면서 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를 얘기할 때 있냐면 이 녀석들의 직수 지수함수인 걸 찾아라라는 성질을 얘기할 때 있어. 첫 번째, f x 플러스 y가 f x 곱하기 f y다. 이 표현 보면 뭐야? 나는 지수야. 이렇게. 이해돼요? 무슨 말 하는 거야? 지수 법칙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함수이긴 하지만 그 함수 자체가 지수이기 때문에 나의 f란 녀석의 약속을 통해서 a의 x 플러스 y 제곱이 a의 x제곱 곱하기 a의 y제곱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연결되는 걸 fx 플러스 y가 fx 곱하기 fy라고 표현 가능하다.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러한 녀석을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대로 나 지수함수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도 된다고. 오케이? 예스. 두 번째, 당연히 합이 있으면 차도 있겠죠. fx-y는 fx를 fy로 나눈 것과 같다. 동일 표현입니다. 그죠? a의 x-y제곱은 a의 y제곱분의 a의 x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의미 괜찮나? 예스. 세 번째, 뭐 정리할까요? f, x 곱하기 y도 한번 정리해볼까? 서로의 곱하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fx의 y제곱입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의미 괜찮죠? 모든 그 표현들이 바로 지수함수를 나타낸다고. a의 xy제곱이 a의 x제곱의 y제곱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니까 그 ax를 fx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러면 마지막 이런 것도 한번 정리해보자. fy분의 x, 이 녀석은 fx라는 녀석의 y제곱근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겠네. 엉키 보이면 돼. a의 y분의 x라는 녀석을 a의 x제곱의 y제곱근이라고 바꿀 수 있으니까. 의미 괜찮죠? 이렇게 지수함수 y는 a x제곱입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녀석들의 f라는 녀석의 표현으로 나의 녀석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들이 있다. 그 녀석은 보자마자 바로 뭐로? 지수함수로 판단해야 되는데 대표적인 특징 4가지 정리하셔라. 이 정도까지 일단 정리하고 오른쪽에 있는 문제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먼저 한번 가볼 건데 생각보다 오답들이 많았어요. 한번 풀어보시죠. 1, 2, 3번 중에 그나마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가 물어보는 문제는 뭐였냐면 fx라는 녀석이 2의 x 플러스 1제곱일 때 f-x를 fx에 대해서 표현하시오의 문제였죠. 그죠? 승현아 조금만 힘내. 표정이 거의 뭐 이 새끼 한 번만 더 얘기해. 나 부르면 진짜 때릴 거야. 이런 표정 짓고 있어요. 힘든 건 알겠는데 그래 좀만 힘냅시다. 자, fx가 2의 x 플러스 1제곱이야. 그러면 f-x제곱은 이렇게 되겠죠. 그죠? x자리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러면 이 값은 2의 마이너스 x제곱 곱하기 2입니다라고 표현 가능하겠지. 콜. 그렇게 되면 마이너스 x제곱은 분모로 붙일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당연한 논리. 근데 fx로 표현해야 되는데 fx는 2의 x 플러스 1제곱이었고 이 분모에 2의 x제곱이 지금 존재하고 있죠. 2의 x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x제곱이었잖아. fx 만들려면 뭐 해야 돼? 앞에다가 2 곱하고 앞에다가 2 곱해야 되겠죠. 의미 괜찮아요? 옹키. 그랬을 때 결국 이 아래는 fx로 바뀌고 위에는 2 곱하기 2니까 4로 바뀌었다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그죠? 편하게 보셔야 되는 문제 유형인데 편하지 않았다 정도로 일단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할 거 정리하셔서 5번이라고 체크하시고 다음 3번 문제 같이 한번 갑니다. 너무나 편한 문제여서
따로 가실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 문제의 답은 이렇게. 디귿만 혹시나 실수하시는 거 체크하시고 절대 더 이상 실수 안 하시면 될 것 같은 문제 유형입니다. 자, 기억 보자면 마이너스 x를 집어넣으면 세상에 ax제곱분의 1이니까 당연히 fx분의 1이라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서 기억 참이었죠. f2x에 루트 붙인 게 fx와 같냐라고 얘기했으니까 오른쪽 계산해야 될 것 같아요. f2x제곱에 루트를 붙였습니다. 얘가 양수이니까 제곱의 제곱근은 ax제곱이 양수니까 그대로 꺼내지겠지. 원래는 절대값이지만 절대값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ax제곱이니까 네 녀석 fx잖아. 참. 디귿 fx 세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는 a의 x의 세제곱이라고 쓸 수 있어야 돼. 요거 실수하시면 큰일 나요. 그죠? 다시 fx의 세제곱은 a x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르죠. 그죠? 오케이. 왜? 이 녀석 계산하면 a의 3x거든. 얘는 지수의 값이 x 세제곱인 거고 얘는 a의 x제곱의 세제곱입니다라는 지수법칙의 상황에 따라서 3x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래서 디귿은 나가리. 포인트 체크하시고 넥스트 2번으로 넘어가는데 호호. 야, 이런 게 이렇게 또 그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 표현 나타나니까 개념 나타나니까 체크 한번 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 지수함수의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인데요. 어머나 세상에 나의 평행이동은 너무나 편하다. 그죠? y는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 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 상황에 따라서 y는 a의 x-m 플러스 n입니다 라고 표현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당연한 표현이었다고요. 자, 근데 거기에서 하나 더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 표현이 뭐냐면 얘는요. 그러면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m제곱이니까 a의 m제곱분의 a의 x제곱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그죠? 그러면 다시 a의 m제곱분의 1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n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가능? 자, 요 정도의 표현으로 이 녀석을 정리하는데 이 상황이 왜 중요하냐면 가볍게 예시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아무렇게나 한번 만들어 볼게. y라는 녀석이 3 곱하기 2에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래요. 오케이? 자, 근데 얘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녀석은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x축으로 n만큼 y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여 그려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그랬을 때 m값과 n값을 찾으래죠. 한번 찾아볼래? 자, 무슨 말인지 봐봐요. 이런 표현이라고. y는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인데 여러분들 어디에 신경 쓰셨어야 되냐면 이 3에 신경 써야죠. 그죠? 곱하기 3이라는 건 누구야? 얘라고. 항상 평행이동 후에 나의 앞에 개수로 탄생한다고요. 오케이? 자, 무슨 말인지 봐봐. 얘는 3 곱하기 2의 x제곱 아니고 2의 x제곱이었기 때문에 이 3이라는 녀석을 2로 지수로 탄생시켜야 돼. 그런 표현 정보 정리. 나의 y는 3이라는 녀석은 이런 거 우리 연습 많이 했잖아. 2의 로그 2의 3이다. 그죠? 밑이 2인 녀석으로 맞춰줘야 되니까 밑 2 쓰고 그러면 지수에 로그를 붙여서 로그 밑이 2인 녀석을 선택해서 사라지게 만들고 거기 뒤에 진수에다가 3을 붙이면 얘는 2와 3의 위치를 바꿨을 때 3의 로그 2의 2가 돼서 3이잖아. 로그의 상징.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그럼 3이라는 녀석을 이 녀석으로 바꿨을 때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의 함수였기 때문에 이 녀석은 다시 한번 바꿔보면 x 플러스 이게 지금 있죠? 그러니까 로그 2의 3 더하기 1이란 말이야. 또 바꿔야 되네? 그치?
1은 우리가 밑이 2인 로그로 바꾸면 어떻게 돼? 로그 2의 2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어야 되죠. 1은 로그 2의 2 가능하잖아. 그죠? 로그 2의 2가 1이니까. 그래서 로그 2의 2로 바꿔서 이 녀석을 로그의 밑이 같은 더하기로 바꾼다고요. 그럼 한 번 더 연산 들어가겠네. 2의 x 플러스 로그 2의 6 마이너스 2. 그렇게 되면 결국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니? 의 표현에는 너를 마이너스 부호 붙인 것만큼 m은 위에가 m이었을겠네. 아무튼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죠.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이 위의 값이 바로 m이고 이 아래의 값이 n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이 정도의 문제 정도는 가볍게 출제되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요. 그게 평행이동이었습니다. 자, 대칭이동 갈게요. 대칭이동입니다. 대칭이동은 그래프에 집중하세요. 그래프 개형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고요. 나중에 4점짜리, 3점짜리 모의고사 문제에서 그 그래프 못 그리면 못 푸는 문제들 대거 나타나요. 오케이? 그래서 그림 그리는 연습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일단 y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기준 잡아서 한번 생각해 볼게. ax제곱인데 a가 1보다 큰 쪽이라서 그냥 2를 예를 들어 본 거고요. 그러한 녀석을 x축, y축, 원점, y는 x 4개만 표현해 보겠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첫 번째 x축 대칭 한번 그려볼게요. y는 2x제곱이라는 대표적인 그래프의 개형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증가함수고요. 점근선이 y는 0, x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 녀석이었다. 판단하실 수 있었죠? x축 대칭입니다라고 얘기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라고 얘기하니까 y 자리를 바꾸면 뒤에 마이너스를 넘겨서 y 이퀄 마이너스 2의 x제곱이 될 거고, 그 녀석에 대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돼요. 무슨 함수? 감소함수입니다. 0보다 절대 클 수 없는 감소함수죠. y는 마이너스 2의 x제곱. 두 번째, y축 대칭이에요. 2번이라고 보겠습니다. 2번의 그래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그려봤던 거, y축 대칭은 언제나 x 대신 마이너스 x일 테니까 저 녀석을 바꿔서 y 대신 y는 2의 마이너스 x 제곱이다라고 표현 가능할 거고, 그러면 두 번째 그래프 개형은 2분의 1 x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감소함수 형태가 나타나는데, 그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 이거죠. 세 번째, 원점 대칭은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 붙일 수 있는 모든 마이너스를 다 붙인다라고 얘기하는 거. 저 녀석의 개형은 이 녀석을 다시 x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 녀석을 다시 y축 대칭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고요. 증가함수가 됩니다. 0보다 작은 쪽에서 라고 얘기하고,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 개형이다. 판단하실 수 있죠? 오케이. 자, y는 x까지도 우리가 한번 표현할게요. y는 x라는 녀석에 대한 대칭은 x자리와 y자리를 바꿉니다. 그러면 x 이퀄 2의 y제곱이고, 어머나 세상에 y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니까 동그라미 하트, 지수를 로그로 바꿔야 되지. 그게 누구야? 바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볼 로그 함수야. 오케이? 언제나 지수와 로그의 관계에서,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의 관계는 y는 x 대칭 곧 무슨 관계? 그렇지요. 누구야 씨. 당장 설명하고 쉬는 시간 가질게요. 완전 나이스. 역함수 관계라고. 그죠? 서로 y는 x에 대한 대칭 관계를 우리는 역함수라고 불렀습니다. 역함수 관계라는 거 꼭 판단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네 번째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러한 녀석의 대칭시킨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난다고요. 의미 괜찮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진 그래프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볼 로그 함수더라. y는 x에 대한 대칭 함수다. 표현 하나 보시고 정리 끝내겠습니다. 4번, 6번 하나씩 건드려 보면 되겠다. 자, 4번 말로 할 테니까 일단 한번 봐봐. 2분의 5의 x제곱이래자. 이거 무슨 함수? 지수함수. 지수함수 중에 무슨 함수? 증가함수 콜. 자, 기억 봅니다. 임의의 두 실수 x1, x2에 대해서 fx1과 fx2가 같으면 x1과 x2가 같냐? 무슨 함수 물어봤어? 1대1 함수. 자, 지수함수는 언제나 무슨 함수? 1대1 함수다. 기억 동그라미. 가능하죠? 니은 볼게요. 무슨 함수니? 감소함수. 얘 증가함수였죠? 나가리. 디귿 봐봐. 오. 자, f가 들어있는 쪽이 뭐라고요? 곡선이라고요. 그죠? 곡선보다 2분의 fx1 더하기 fx2인 직선이 더 위에 있다. 무슨 볼록? 에이. 직선이 더 위에 있다. 무슨 볼록? 아래로 볼록이라고. 나의 곡선 아래로 볼록이었죠? 디귿 동그라미. 이렇게 성질을 물어보는 정보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면 매우 편하게 풀리더라.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6번 문제 갈게요. 자, 평행이동에서 겹쳐질 수 있는 거 찾아라. 뭐 찾기야? 미치. 같은 거 찾기. 그죠? 기억 보세요. 16 곱하기 2의 x제곱 2의 x 플러스 4제곱이지? 미치 2네요. 기억 동그라미. 니은 미치 4죠? 나가리. 디귿 2의 마이너스 x제곱 2분의 1입니다. 미치 2분의 1이니까 2와 대칭 관계죠. 그죠? 평행이동만으로는 겹쳐질 수 없어서 디귿도 나가리. 릴 2분의 1의 마이너스 x제곱. 아, 장난쳤죠. 그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가 되니까 2의 x제곱 더하기 1이 돼서 미치 2. 릴도 참. 답은 2번. 이렇게 편하게 하나씩 보시면 되고, 어머나 세상에 활용 문제입니다. 여기 있는 문제들 중에 가장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 7번, 8번, 9번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는 일단 마지막으로 저희가 넘겨보고요. 편하게 4번 최대 최소부터 해서 하나씩 정리하는데, 자, 최대 최소 정리가 좀 많습니다. 최대한 타이트하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편하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씩 한 번은 정리를 해줘야 되니까 오늘 그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y는 a의 fx제곱꼴의 최대 최소입니다. 지수함수인데요. 그때 fx가 이제 x가 아니라 다양한 함수들이 들어온다 이거야. 가능하죠? 자, 그럼 이러한 상태에서 당연히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눠야 되겠죠. a가 1보다 클 때, 곧 미치 1보다 클 때와 a가 0과 1 사이일 때. 그죠? 이유인 즉슨 a가 1보다 클 땐 무슨 함수? 어헝? 0과 1 사이일 땐 감소. 좋아요. 자, 그러면 증가일 땐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죠. 나의 x와 y가 비례한다. 의미 괜찮아? x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y도 높아진다고. 그게 증가함수의 표현이잖아. x가 커짐에 따라 y도 커진다. 그죠? 감소. x가 증가함에 따라 y는 감소하더라. 이게 감소함수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면 결국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fx가 클 때 a fx제곱이 크더라. 표현 방법 보면 되죠? 그래서 정리 들어가면 fx가 최대면 a의 fx제곱이 최대고 fx제곱이 최소면 네가 최소더라. 비례관계로 들어간다. 단순하게 파악하시면 되는 정보 1번입니다. 감소함수니까 마찬가지죠. 내 녀석의 상황에 따라서 fx가 증가하면 a의 fx제곱인 y의 값은 감소하기 때문에 결국 fx라는 녀석이 최소일 때 a의 fx제곱이 최대가 되고 내가 최대일 땐 내가 최소가 되더라의 표현을 준다는 것만 판단하시면 되겠죠. 반비례 관계.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벼운 포인트로 예시로 하나 들어가면서 일단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y는 2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x제곱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x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얼마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타났죠. 근데 우리는 안다 이거지. 이러한 녀석의 식을 딱 보자마자 어머나 대박. 앞에는 2 곱하기 2의 x제곱이고 4의 x제곱은 누가 봐도 2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죠. 요거 볼 수 있어? 오케이. 저걸 지금 보는 눈이 있는 순간 어머나? 그러면 이 표현은 그대로 들어가자면 앞에도 이 녀석을 묶는 순간 2x제곱의 2차와 2x제곱의 1차 곧 치환꼴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다. 의미 괜찮죠? ax제곱의 공통부분을 제곱과 1차의 식으로 가지고 있는 나의 치환꼴은 그대로 첫 번째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합니다. 자, 치환의 형태에서 지수를 치환하는 과정은 언제나 우리가 치환에서는 범위가 중요한데, 그죠? 이 범위를 구할 때 항상 들어가는 정보가 0보다 크다의 정보는 추가적으로 매번 들어간다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나? 그죠? 지수의 형태는 항상 뭐보다? 0보다 크니까. 나의 x가 이러한 제한 조건을 갖지 않더라도 언제나 0보다 크다라는 범위는 추가적으로 존재한다. 체크하시고 그 상태에 따라서 플러스 x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니까 네 녀석의 t의 범위는 또 하나 나타나잖아 라고 얘기하고요. 이 상황의 t의 범위를 구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2를 각각 붙입니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t가 되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 되고요. 2의 제곱은 4가 되죠. 이렇게 t는 2분의 1과 4 사이입니다 라는 표현도 붙어버리지.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0보다 큰 범위에 내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공통 범위는 이러한 녀석이 된다의 표현으로 두 번째 의미로 넘어가고요. 두 번째 의미로 넘어왔을 때 나는 y는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3인데 그때 t가 2분의 1과 4 사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결국 2차 함수의 최대 최소의 문제로 바뀌더라의 표현으로 완전 제곱식을 활용하게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t의 값이 1일 때 최대의 값 4고 t에서 1이라는 녀석과 가장 먼 게 4가 되기 때문에 4라는 녀석일 때 최소가 되더라. 4를 집어넣으면 마 9가 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이렇게 구해지는 과정 치환꼴의 최대 최소입니다. 걸. 자, 그렇게 되면 이 녀석을 정리 한 번만 하면요. 이런 꼴이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나의 y라는 녀석이 PA의 2x제곱 더하기 QA의 x제곱 더하기 아래 꼴로 나타날 때 언제나 첫 번째 AX제곱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해서 0보다 크다의 추가적인 X의 범위를 통한 T의 범위를 찾으셔야 된다는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두 번째 그 상황에 따라서 Y는 P T제곱 더하기 Q T 더하기 R의 최대 최소를 구하더라 포인트 체크. 단순한 정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치환꼴. 자, 세 번째로 넘어올게요. 세 번째 역수꼴의 최대 최소입니다. 자, 역수의 꼴을 보여주는 이유는 지수함수에서 우리가 역수를 표현하는 방법 바로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죠. 그죠? 서로는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가능합니까? 자, 그렇게 되면 결국 이 상황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가볍게 예시 한번 들어볼까? 너무나 쉽게 표현했는데 a의 x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의 무슨 값 구하기? 최소값 구하기입니다. 어머나 세상에. 둘은 무슨 관계? 역수 관계. 근데 지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럼 무슨 조건이 있는 거야? 양수 조건이 있는 거죠. 양수라는 조건 하에 역수 관계가 있습니다. 최대 최소를 물어보면 항상 뭐로 간다? 빨리 나와야죠. 역수 관계, 양수 조건. 최대 최소? 산술기야. 다시요. 역수꼴의 최대 최소 어디로 간다고요? 산술기하러 간다고. 이 표현을 집중하시라고요. 가능하죠? a의 x제곱과 a의 마이너스 x제곱이 한 식에 들어있더라. 최대 최소를 물어본다. 어디로? 산술기하러 간다고. 그러면 결국 나의 y라는 녀석은 크거나 같습니다. 2배 루트
ax제곱 곱하기 a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요. 근데 얘네들은 곱하면 1로 약분돼서 사라져버리죠. 결국 나의 y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다야 되기 때문에 최소의 값은 2였다. 의미 괜찮죠? 여기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정리 안 할게요. 이러한 역수의 꼴에 대한 산술기하라는 녀석이 최대 최소의 의미로 나타나더라. 포인트 체크하시면 최대 최소에 대해서의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 오케이? 예스. 자, 그리고 옆에 있는 문제 두 가지 건들고 10번 문제는 저희가 추가적으로 대소관계란 녀석을 한 번 더 정리할 거기 때문에 그 녀석은 그것까지 포인트로 잡고 일단 한번 가볼게요. 11번, 12번 한번 출발 한번 해보죠. 11번 먼저 살짝 한번 건드려보고 12번에다가 작은 별표 치시고 하나 정확하게 구해봅니다. 렛츠고! 이 표현은 졸라 쉽다고요. 2로 사용된 fx꼴입니다. 그죠? 그럼 일단 2라는 녀석이 뭐보다 커? 1보다 크잖아. 그지? 무슨 함수? 증가함수. 자, 증가함수에서 생각해야 될 거. x가 크면 그 상황에 따라서 y가 크다고요. 그죠? x가 작으면 그 상황에 따라서 y가 작다고. 그러면 x의 대소관계를 따지면 그 관계가 곧 바로 y의 대소관계가 된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비례관계라고 얘기하니까 빨리 최대 최소를 구하라는 상황은 우리가 첫 번째 x의 자리에 있는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라는 녀석의 최대 최소를 구해야 된다고. 범위는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했냐면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얘기했죠. 내 녀석의 최대와 최소를 구하러 갑니다. 자, 그러면 완전제곱식 활용이니까 x-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9를 빼면 4분의 11. 이 정도까지는 연산했겠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 녀석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얘기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려고 가봤더니 야, 2분의 3이 꼭지점인데 2분의 3이 범위 안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그러면 그래프의 기형으로 보자면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여기가 2분의 3, 4분의 11인데 나의 제한된 범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고 왼쪽 날개 선택한 거잖아. 그치? 오케이. 그러면 나의 정의역이었던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는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이고 1에서 최소값이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마이너스 1에서의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 최대값을 구하기 위해서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 순간 1 더하기 3 더하기 5가 돼서 9가 되죠? 최소의 값을 구합니다. 1이라는 녀석을 대입하는 순간 6 빼기 3이 돼서 3이죠. 자, 이게 지금 정의역의 최대와 최소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 9라는 녀석을 정의역 값에 집어넣으면 나의 y 값의 최대값이 된다고. 최대는 곧 최대가 된다. 가능하죠? 그러면 밑이 2였던 상황에 위에 fx의 값이 9라고 얘기했으니까 최대의 값은 2의 9제곱이고요. 최소 3을 상황을 통해서 fx의 값이 3일 때 나의 밑이 2인 녀석 2의 세제곱이 최소의 값이 된다고. n분의 n 값을 물어봤으니까 이 녀석을 나눴죠? 나누게 되면 결국 2의 6제곱이 답이다. 64. 빠르게 체크 가능하죠?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넥스트 12번 갑니다. 별표 분명히 하나 쳐달라고 얘기했고 이 꼴은 힌트를 드리자면 우리의 2번과 3번을 공통으로 둘 다 활용하는 꼴이라는 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한번 가볼게요. 문제는 이런 형태다. 야, 일단 다른 거 둘째 치고 이 냄새는 맡았죠.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무슨 관계? 정확한 제곱은 아니지만 제곱의 형태 관계인 거라는 거는 체크하실 수 있죠. 그죠? 2x, 2x니까. 두 식에 대한 합에 대한 정보로 3과 9를 보여줬다는 건 하나씩은 무조건 제곱 관계지만 둘은 완전한 제곱 관계는 아니야. 근데 일단 제곱의 형태를 나타내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잖아. 그러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을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표현해보면 이 녀석의 제곱의 관계에다가 뭐 붙이면 돼? 마이너스 2 붙이면 되잖아. 맞아요? 자, 이거 무슨 표현이야? 그렇게 뭐 실망한 표정 짓지 말고요. a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분의 1. 이 표현이 뭐야? a의 제곱 더하기 a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음수지수 탄생으로 역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그러면 이 표현이 지금 되는 거야. 그지? 그 표현이 어떻게 됐어? a 더하기
a분의 1의 전체 제곱에서 2를 뺀 거랑 같았잖아. 그죠? 그 표현을 아래쪽에다가 정리하면 뭐야? a 더하기 a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에다가 2를 뺀 거랑 같다고요. 의미 괜찮수? 같은 표현이잖아. 나의 A의 제곱관계, B의 제곱관계가 지금 나타났는데 둘이 역수관계면 그 식에 대한 지금 정보는 이러한 관계로 곧 너네들을 제곱했을 때 곱하면 1로 사라지니까 마이너스 2가 뒤에 붙더라의 곱셈공식 변형식 나타난다고. 의미 괜찮아? 예스. 이 포인트 하나 체크하시고 그러면 이러한 첫 번째 과정을 통해서 우리 두 번째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네. y 이퀄 저 식은 3의 x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의 전체 제곱식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2를 지금 뒤에다가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3의 마이너스 x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2는 여기에 이렇게 붙겠네.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형태를 맞추고 나니까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치환하고 싶죠. 그죠? 자, 지금 이 형태에는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의 합이 앞과 뒤에 나타나서 치환을 지금 외치고 있다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일단 첫 번째로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을 t라고 치환하죠. 근데 이 t가 치환되는 순간 뭐가 나타나냐면 범위가 나타나. 범위를 나타내려고 봤는데 이거 뭐야? 역수관계, 양수조건이죠. 이 범위를 나타낼 때 뭐 활용한다? 산술, 기하 활용한다. 오케이? 자, 이 녀석을 t로 치환하는데 범위가 필요했어. 근데 그 범위가 양수조건에 역수조건을 지금 각각 다 달고 있어서 어머나, 이 녀석은 크거나 같네. 2배의 루트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 의미 괜찮수? 그 범위의 표현에 이 녀석들은 역수조건 1로 사라지니까 결국 t는 2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의 범위를 표현하더라. 가능해요?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식으로 넘어왔을 때 나의 녀석 t로 바꿨고 범위 찾았다. t가 2 이상인데 어머나 세상에 이 녀석의 최소값 구할 때 완전 제곱식 하면 t가 2일 땐 거 보이죠? 쩌렁. 이 표현이 그때를 물어보게 된다고. 자, 무슨 말인지 봐봐. t-2의 제곱 풀 3 아사니까 마 6. t가 2 이상이라고 표현하거든? 그러면 이 범위에 그 등호의 위치 2일 때 집어넣은 게 최소가 되고 써보면 t가 2일 때 나의 최소값 a는 마이너스 6입니다 라고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었지. 좋아요. 일단 하나 찾았는데 그때 x값을 찾으려네. 어디야? 예죠. t를 통해서 뭐 찾기? x 찾기. 가능? 자, 이 식도 제대로 가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보여드리긴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성립하게 만들기 위한 연산의 과정은 t가 2입니다 라는 지금 과정의 소개가 t의 값이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니까 그 값을 2라고 표현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거는 3의 x제곱분의 1이니까 역수식이지. 역수방정식을 우리가 해결할 때는 뭐 해? 전체에다가 3의 x제곱을 한 번 더 곱하잖아. 전체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서 2차 방정식 만들어내잖아. 그지? 그러면 결국 이 식은 3의 x의 전체 제곱 더하기 1, 2 곱하기 3의 x제곱이다의 식이 나타나고 3의 x의 제곱 이거 넘기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x제곱 더하기 1이 0이 되기 때문에 어머나 이건 3의 x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완전 제곱식이네. 3의 x제곱이 1일 때 성립하고 지수값이 0이라는 건 x가 0일 때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때 x값 0이라는 거 찾게 만들더라.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이게 첫 번째 표현. 두 번째 표현도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사실은 이런 의미도 있었어. t가 2일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범위의 시작이죠. 나의 범위의 시작은 뭐야? 이 녀석이 등호일 때지. 그죠? 산술기하의 등호의 위치는 항상 미지수 A와 B가 같을 때죠. 그죠? 그래서 T가 2라는 녀석이 이 등호, 이 녀석일 때라는 걸 발견하시면 두 번째 과정도 나타난다고. 어떻게 푼다고요?
나의 두 미지수, 곧 내가 사용한 산술기하의 미지수는 어떻게 되니? 3의 x제곱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라서 둘이 같을 때고, 그 둘이 같을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의 의미가 곧 3의 2x제곱이 1입니다의 형태를 나타내는 양변 3의 x제곱 곱하기의 과정이 나타나고요. 그러면 3의 x제곱은 양수기 때문에 1이 돼서 x의 값이 0일 때입니다라고 손쉽게 구할 수도 있었더라. 이렇게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냐는 당연히 여러분들 여기에서는 의도의 표현, 본 걸 그대로 사용했으면 됐지만 사실은 정확하게 풀 거면 이렇게 풀었어야 되고, 혹시나 추가적으로 눈으로 봤을 때 산술기하의 형태로도 해결이 가능한 걸 보셨으면 이렇게 해결하셨어도 된다. 오케이. 정리 한번 하시고요. 자, 왼쪽에다가 딱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위에 10번 문제의 유형에 대한, 사실은 여기에는 대수관계가 그렇게 크게 나와 있진 않은데 여러분들 모의고사에서 일단 보는 문제들 중에 자주 출제되는 유형 중에 하나예요. 대수관계. 그래서 이 대수관계도 하나 정도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쭉 한번 정리를 해볼 테니까, 자, 비어있는 칸에 최대한 채워보세요. 우리가 항상 해왔던 밑이 같을 때고요. 지수가 같을 때도 있을 거고. 이거 지워도 되죠? 마지막 포인트가 둘 다 다를 때 세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밑이 같을 때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1보다 큰 쪽과 1보다 작은 쪽 나타내 봅니다. 자, 이러한 녀석에서 첫 번째는 어떤 의미를 지금 부여하냐면 A의 A제곱이랑 A의 B제곱이랑 A의 C제곱 비교한다고요. 그쵸? 그럼 얘는 뭐야? 당연히 밑이 1보다 큰 녀석을 선택하니까 증가함수. 그러면 x의 비교에 따라서 y의 비교가 그대로 따라갑니다의 표현이니까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크다라는 말은 얘보다 얘가 크고 얘보다 얘가 크다라는 말이었다 이거였지.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그때의 상황을 우리가 그래프 위에다가 한번 그려보겠다의 표현이고요. 이 녀석을 그래프 위에다가 올려보면 이런 겁니다. 증가함수 형태니까 이게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될 거고, a, b, c란 녀석이 1보다 큰데 일단 양수의 값이니까 이 정도에다가 대충 그려볼게요. 그렇게 되면 나의 y의 값들에 대한 대수 비교가 표현된다는 거 체크하시자고. 이렇게 나타난 나의 y의 값 a의 a제곱,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나의 y의 값 a의 b제곱, 그리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나의 y의 값 a의 c제곱이죠. 가지고 있던 나의 대수관계를 그래프 위에다 올려서 그 y값들의 대수관계로 표현도 가능하다. 아이디어의 형태를 첫 번째 의미로 바꾼 거. 의미 괜찮지? 오케이. 그러면 결국 감소함수일 때도 우리가 그래프 한 번은 봐야 되겠죠? 여기는 b고요. 그러면 이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된다고. 이번엔 감소함수 형태니까 그래도 조금 높은 쪽으로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그랬을 때 A, B, C란 녀석을 표현해 보면 A, B, C 이런 식으로 될 거고, 감소함수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나의 Y의 값이 A의 A제곱, 이러한 녀석이 A의 B제곱, 이러한 녀석이 A의 C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각각 낮아진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본래 알고 있었던 정보를 그래프 위에다가 올렸습니다. 표현 가능해지고요. 당연히 대수관계는 반대로 열리더라. 표현 의미 보실 수 있죠? 가볍게 하나 체크하자고. 그래프 위에서 활용하는 방법.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래프가 그려진 상태에서 대수관계를 비교하는 과정들이 나타날 테니까 그래프로 눈으로 보는 연습들도 한번 표현합니다. 자, 두 번째, 지수가 같을 때고요. 같은 나의 대소관계 A, B, C의 형태에 따라서 지수가 같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A의 A제곱, B의 A제곱, C의 A제곱을 비교하면 되겠죠. 의미 괜찮지? 자, 이 말은 즉슨 아래에 있는 녀석들의 대소관계의 형태가 A, B, C, AX제곱, BX제곱, CX제곱을 지금 다 표현했습니다라고 해석하면 돼. 의미 괜찮나?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녀석의 그래프를 표현해보면
좀 과장해서 표현할게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나의 가장 낮은 쪽의 위치가 A의 X제곱, 각각 위로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표현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지? 그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대소관계를 표현해야 되는 정보는 A의 A제곱과 B의 A제곱과 C의 A제곱이었으니까 각각을 표현할 때 뭐가 동일했냐면 X가 동일하다라는 표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A란 녀석의 위치에 따르는 각각의 Y값을 표현해보면 이 녀석이 A의 A제곱, 이 녀석이 B의 A제곱, 이 녀석이 C의 A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죠?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지수가 같을 때입니다라는 표현 체크 한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원래 봤던 대로 내 녀석보다 네가 큽니다의 표현 오른쪽으로 열린다는 거 판단 한번 하시고요. 다시 아래쪽 0과 A, B, C, 1 계속 내가 그냥 그리지 않더라도 눈으로 보이더라도 연습하셔야 된다고.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는 거야. 오케이? 그림을 그릴 줄 알면 웬만한 문제는 다 풀 수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매번 연습하셔야 됩니다. 0과 1 사이에 A, B, C가 표현되어 있어. 그래프 그려볼까? 자, 첫 번째 가장 작은 게 A입니다. 그죠? 가장 작은 게 어떻게 그려지냐면 가장 Y축에 다 있는 것처럼 그려지잖아. 그죠? 잘 봐야 돼. 두 번째, B의 X제곱을 그릴 건데 그거보다는 큽니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보다는 완만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야 된다고. 다시 C의 X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할 땐 진짜 완만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시자고. 오케이? 자, 왼쪽의 순서의 의미로 보자면 왼쪽에서 이 녀석이 Y는 C의 X제곱이고요. 이 녀석이 Y는 B의 X제곱이고요. 이 녀석이 Y는 A의 X제곱이라고. 그지? 아까 우리가 처음에 기준 잡았던 거 잘 생각해야 돼. 1보다 작은 쪽에서는 값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Y축에 붙습니다.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이 될수록 점점 더 Y축에 붙는다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러한 상황에서 이 녀석이 양수이기 때문에 A, B, C라는 녀석을 표현할 때 오른쪽으로 표현해야 되고, 오른쪽의 그래프에서 보자면 다시 C의 X제곱이 더 높다라는 거 보셔야 된다고. 이게 C의 X제곱, 이게 B의 X제곱, 그 다음 맨 아래 게 A의 X제곱이 된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달라졌을까? 아니, 너랑 나랑 다를 게 없잖아 라는 표현으로 감수함수이긴 하지만 그 위치, 나의 누구를 비교할 거냐면 마찬가지의 표현, A의 A제곱, B의 A제곱, C의 A제곱을 비교할 건데 그 자리에 A란 녀석을 위치하는 순간 이 녀석은 C의 A제곱이라고요. 그죠? 이쪽에서 C가 더 높다고. 자, 그러면 일단 여기서도 표현하면 내 녀석은 이러한 녀석의 Y값으로 C의 A제곱, 그 다음 이러한 녀석의 A값으로 B의 A제곱, 그리고 이러한 녀석의 A값으로 A의 A제곱을 표현한다. 체크하자고. 의미 괜찮죠? 그러면 대소관계는 어머나 세상에 이번엔 편하지 않았더라 체크하셔야 된다고. 이거 분명히 앞으로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이렇게 편한데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만났을 때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러한 지수가 같을 때의 꼴에도 정리 0과 1 사이 꼭 해달라고요. 자, 라스트 밑과 지수가 다를 때입니다. 이 밑과 지수가 다를 때는 당연히 나타나면 고난도의 포인트가 되니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이 녀석의 일단 스타일은 어떻게 고정시킬 거냐면 이렇게 가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실수대수 비교할 때도 많이 했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 보기만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일단 한번 가볼게. 여기서 뭘 비교할 거냐면 우리 그냥 한 녀석만 합시다. 1보다 A가 크고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클 때 이쪽에서 하나만 하고요. 비교할 건 A의 B제곱과 B의
C제곱 비교해 볼게요. 오케이? 가장 편한 쪽으로 지금 얘기하는 거야. 근데 이게 복잡해지면 진짜 보기 힘들다. 그래서 거쳐 가셔야 돼요. 거쳐 갔을 때 어떤 표현인지 한번 볼게. 자, 기본적으로 A와 B에 대한 지수함수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니까 그래프가 그려지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은 완만하게 그리는 그래프 y는 a의 x제곱과 가파르게 표현한 그래프 y는 b의 x제곱으로 우리가 일단 준비할게요. 그 상태에서 x에서는 b보다 c가 크다라고 얘기하니까 한쪽의 위치를 b라고 놓고 한쪽의 위치를 c라고 놓겠습니다. 가능하죠? 그러면 a의 b제곱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이 녀석을 올렸을 때 나의 y의 값, 이 녀석이 a의 b제곱이야. 자, b의 c제곱. 누가 봐도 얘보다 얘가 크죠?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가지고 그게 딱 참이다라고 보면 성립한다라고 표현해도 돼. 근데 우리는 당연히 보기 힘든 걸 연습하기 위해서 보기 쉬운 걸 그린 거니까 보기 쉬운 걸 그렸더라도 징검다리 곧 거쳐가는 과정 하나 연습하자고. 뭐? 너로 가든 너로 가면 된다고.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어디로 간다? 이 녀석을 올려서 어디? 이게 지금 b의 x제곱의 b니까 b의 b제곱을 거쳐가시면 된다고. 의미 괜찮죠? 밑과 지수를 같게 하는 나의 사이의 값을 만든다고요. 첫 번째 표현입니다. 어떻게? a의 b제곱이라는 녀석과 b의 b제곱이라는 녀석으로 사이에 거쳐가는 값을 만들어요. 그러면 지수가 같을 때 곧 밑이 a와 b의 대소관계는 b 쪽이 더 크니까 지수일 때는 항상 밑이 클 때 더 크댔죠. 그죠? 그래서 b의 b제곱 쪽이 더 크다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두 번째 다시 b의 b제곱과 b의 c제곱의 대소관계를 한다고요. 밑이 같을 때니까 이번엔 지수의 형태가 곧 1보다 큰 b의 값에 따라서 내 녀석보다 이 녀석이 크니 나도 너보다 크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이게 한쪽으로 몰리게 되면 대소관계 표현 불가능이야. 근데 크다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때의 상황에 따라서 곧 나보다 네가 큽니다라고 판단하시면 된다고. 콜? 오케이. 이게 실수의 대소 비교에서도 우리가 해결했던 거쳐가는 방법입니다. 그래프 위에서의 방법 표현이에요. 의미 체크하시고요. 두 번째도 보여드릴게요. 그 녀석이 싫어? 그러면 이 녀석으로 가. 이렇게 올라가도 되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표현하자면 첫 번째 a의 b제곱과 그 다음은 c라는 녀석의 a 밑을 사용한 a의 c제곱을 비교하자고요. 밑은 1보다 큰 상황이기 때문에 b보다 c가 크다면 오른쪽이 더 큽니다의 표현이 나타나고 그 상황에 따라서 다시 a의 c제곱과 b의 c제곱을 비교하자. 그죠? 동일 표현이야. 그러면 지수가 같을 때 밑이 a보다 b가 크니까 지수일 때는 항상 지수가 같을 때는 항상 밑이 큰 녀석이 더 크다며. 그죠? 그럼 이번에도 거쳐갔더니 a의 b제곱보다 b의 c제곱이 더 크대. 콜. 그러면 이렇게 크다고 정리 하나 하자고. 의미 괜찮겠죠?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10번 문제 살짝 눈으로 보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거 문제를 풀 때는 생각보다 너무 쉬워서 기분이 나쁘죠. 여러분들은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가 아니라 결국 필요한 정보를 정리했다 생각하시고 이러한 유형들의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복사해드리는 과제의 형태의 문제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5라는 녀석 사용한 2분의 1 역수. 그래서 이 녀석의 표현을 5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겠네. 의미 괜찮죠? 두 번째 100분의 4 25분의 1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5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들을 수 있을까? 100분의 4는 25분의 1 25분의 1은 5의 마이너스 2제곱. 그러면 5의 3분의 마이너스 2제곱. 자, 오른쪽도 5분의 1입니다. 그러면 5의 마이너스 1제곱의 세제곱이니까 5의 마이너스 3제곱. 오케이. 그럼 이 녀석은 5의 마이너스 10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콜? 어머나 세상에. 밑이 5로 서로 같으니까 지수들의 대소관계가 그대로 나의 대소관계가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게 만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3분의 2와 마이너스 10분의 3을 우리가 대소관계 해버리면 되겠죠. 밑을 통분시켰더니 30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위에는 15, 30, 20, 39
엉헝. 음수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값, 이 녀석이 최대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네. 그 다음 내가 2번, 그 다음 내가 3번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각각 체크하자고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 다음에 결국 이러한 상황에 따라서 가장 큰 값, 그 다음 큰 값, 마지막 체크 끝. 오케이.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마무리 들어가겠습니다. 자, 아무튼 출발 한번 해볼게. 지수 방정식, 부등식의 활용인데요. 배웠던 거 모든 거 그냥 그대로 활용하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가벼운 예시로만 하나씩 표현해 드릴게요. 밑이 같을 때도 있고요. 밑과 지수, 미지수가 다 포함돼서 밑이 같을 때 있고요. A, X제곱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존재할 때도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녀석부터 가볼 건데 이거 뭐 생각할 필요도 없죠. 밑이 같아질 수 있는 27이라는 녀석이 표현돼서 3에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이라는 녀석이 3의 x제곱과 같다라고 얘기하면 x제곱이라는 녀석을 빨리 2x 플러스 3이 3과 같다라고 표현해가지고 x의 값은 그래도 한번 거쳐서 갈까?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3이 0이니까 x의 값은 마이너스 3 또는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할 수 있더라. 정리는 그냥 저렇게 이렇게 예시로만 한번 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마무리 지어 드릴게요. 자, 근데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그 하나도요, 사실은 지수 함수는 아닌데 상수 함수인 밑이 1인 경우는 지수에서 포함시키지 않는다의 표현이 들어가지만 방정식의 형태에서 얘가 지수 함수입니다는 표현이 붙어있지 않는 한 밑은 1이어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셔라. 오케이. 그래서 1인 녀석은 위에 상관없이 항상 같아지니까 밑이 1일 때의 경우 하나 포함하고 그 후에 위에 있는 녀석들이 서로 같을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면서 4분의 3이라는 녀석도 추가됩니다라고 표현 하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4의 x제곱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2제곱 마이너스 32가 0이랍니다. 장난하냐고. 우리 2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 알지? 근데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정보 들어가니까 이거 제한 조건 반드시 포인트 잡으시고 그 상황에 따라서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32가 0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 나타나니까 t의 값은 8이나 마이너스 4인데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 안 되잖아. 양수만 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자고. 그러면 다시 본래 2의 x제곱이 8입니다라고 돌린 뒤 x의 값 찾는다의 과정이라는 거 체크하셔라.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추가입니다. 자, 하나 더 추가는 뭐냐면 치환에서는 언제나 나의 변수가 치환되면 뭐도 치환된다? 근도 치환된다는 거 포인트 체크하셔라. 오케이? 무슨 말인지 가볼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p 곱하기 a의 x제곱 2x제곱 더하기 q 곱하기 a의 x제곱 더하기 r은 0이란 녀석이 있는데 이 녀석의 두 근이 알파와 베타래요. 오케이? 근계수를 활용하게 만드는 정보가 던져진 거야. 근데 이 정보를 여기에다가 바로 근계수를 사용할 수는 없죠. 왜? 얘는 지수방정식이니까. 가능해? 그럼 이 지수방정식을 근과 계수의 관계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보를 바꾸면 언제나 첫 번째 과정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a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t로 치환합니다의 과정이 들어간다고. 반드시 0보다 크다라는 가정하에.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 상황에 따라서 두 번째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어머나 세상에 어차피 두 근은 이 녀석에 붙여도 근이 될 거 아니야. 0보다 큰 값 나타날 거니까. 그럼 얘도 두 근 반드시 존재하겠지. 그 근을 어떻게 표현한다? 라고 얘기하자면 근도 치환에 따라서 x의 값의 근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거쳐 나오면 이 녀석의 두 근은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됩니다. 파악하시라고요. 당연한 논리야, 그죠? x의 값의 근이 알파와 베타였기 때문에 a의 x제곱이 t입니다라는 t의 문자에서는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 t의 두 근이더라. 포인트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근계수를 활용하는 2차 방정식이 꺼내지는 순간 나의 근이 알파와 베타가 아닌 A의 알파 제곱과 A의 베타 제곱이니까 두 근의 합 곧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A의 베타 제곱이 마이너스 P분의 Q가 되고요. A의 알파 제곱 곱하기 A의 베타 제곱 곧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P분의 R이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정보라는 거 판단하셔라. 그러면 당연히 문제에서는 무엇을 가장 많이 물어볼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가장 많이 물어보게 되겠죠? 그건 곱에 대한 정보에서 나타납니다라고 판단하셔야 된다. 오케이? 예스. 거기까지가 치환에 대한 정보 추가적인 과정입니다. 라고 소개하니까 체크하시고 부등식 파트로 넘어가 볼게요. 가볍게 문제 있는 것들 16번, 17번과 그리고 밑과 지수의 미지수가 포함하는 가벼운 예시 하나로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16번 문제부터 먼저 한번 예시로 가봅니다. 밑이 같을 때의 경우인데 자, 이러한 사항을 나타냅니다. 4분의 1, 2 루트 2, 2분의 1이라는 녀석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죠? 이러한 대소관계를 통해서 x의 부등식 곧 나의 해를 찾아라 라고 얘기할 때는 자, 정보를 변환합니다. 4분의 1이라는 녀석을 우리가 그래도 가장 편하게 갈 때는 2의 마이너스 2제곱입니다 라고 가는 게 가장 편하다. 의미 보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다시 2루트 2는 2 곱하기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3제곱입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 오케이. 2분의 1은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분배하기 전으로 일단 먼저 표현합니다. 왼쪽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내가 구해야 되는 부등식은 2의 마이너스 4x 플러스 2제곱, 2의 2분의 3제곱,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6제곱이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겠죠? 밑을 같게 만들어 놓을 수 있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형태에 따라서 밑을 1보다 큰 상황으로 맞춰 놓으면 언제나 나의 y값의 대소비교가 x값의 대소비교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로 부등식을 꺼내실 수 있더라. 포인트 끝. 의미 괜찮지? 그럼 공통범위를 찾아라 라는 문제의 유형이 되기 때문에 4x 2분의 3 넘겨가지고 4x란 녀석이 2분의 1보다 큽니다. x란 녀석은 8분의 1보다 큽니다. 빠르게 체크하시고요. 오른쪽에 있는 녀석 이렇게 연결하면 x란 녀석이 2분의 12-2분의 3, 2분의 9보다 작습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빠르게 체크하셔서 공통범위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x는 8분의 1보다 크고 2분의 9보다 작습니다의 해를 나타낸다는 거 표현하실 수 있다. 가벼운 유형입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이런 문제 못 푸실 분 없으니까 체크 한번 하나 하고요. 자, 두 번째. 밑과 지수에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한번 가볼게요. 이 녀석은요. x가 미지수이기 때문에 부등식일 땐 조금 의미가 달라. 그죠? 왜? 나 1이라는 녀석은 방정식에서는 이퀄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여긴 당연히 불가능하고 이 상황은 해가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셔야 되죠. 오케이? 무슨 말이야? 앞에서는 지금 밑이 1보다 크다라는 정보가 나타나지만 미지수가 들어가 있으면 너가 1보다 클 때 또는 너가 1보다 작으면서 0보다 클 때 두 가지로 나뉘어서 해가 나타난다고. 그러면 1보다 큽니다라고 얘기할 땐 양수 조건이니까 그대로 따라가서 5x-6이 3x 플러스 2보다 크다의 형태가 나타나고 0과 1 사이일 때는 나의 5x-6이라는 녀석보다 3x 플러스 2가 더 커야 된다라는 감소함수의 형태 곧 내 y값의 대소비교와 x값의 대소비교가 반대입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난다는 거 체크하셔야 되더라. 넘겨서 x가 4보다 크다가 나타났을 때 공통범위 확인하셔야 되고 둘의 공통범위는 내 녀석 4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 판단 가능하더라. 넘기고 넘깁니다. 이번엔 x가 4보다 작을 때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둘의 공통범위를 찾아보면 4보다 작은 상황에 0과 1 사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녀석이 공통범위가 되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해를 찾아라의 문제에서는 x란 녀석이 4보다 크거나 또는 x란 녀석이 0과 1 사이요 라고 얘기하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 가능하다.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의 표현으로 나타나서 곧 범위를 나누게 하는 문제의 형태 밑과 지수의 미지수 포함입니다. 포인트 체크하시고 17번 유형 하나 가볼게요. 2차 부등식 A의 x제곱에 대한 2차 부등식이고요.
형태를 보자니 당연히 치환꼴일 것 같네. 동일하죠? 2의 x제곱이란 녀석을 t로 치환합니다. 반드시 0보다 큽니다의 표현 나타나는 거 보셔야 돼. 그죠? 오케이. 이거 18번도 해봐야 되겠다. 무튼 일단 여기의 형태를 일단 문제에서 보자면 야, 나 2x제곱 마이너스 1 이 형태 기분 나쁘니까 앞에다가 2분의 1로 빨리 꺼내놔야지 정도 보셔야 되고 t의 제곱입니다의 표현으로 그대로 붙일 수 있으니 결국 두 번째 과정에서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2는 곱하기 4로 꺼낼 거니까 4 곱하기 t 플러스 2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라는 문제였다는 거 판단 가능했다. 0보다 큰 범위에서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러면 양변에 2를 곱해서 t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4라는 녀석이 0보다 작거나 같을 만족하는 t의 해 구하기의 표현이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의미 괜찮죠? 어머나 세상에 내 녀석의 지금 정보를 보니까 해를 구하기가 너무나 불편하네. 그러면 근을 활용해야 된다는 지금 표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을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니까. 그러면 근의 공식 형태를 살짝 활용해야 되고요. t라는 녀석의 의미를 보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4 플러스 마이너스 12 2루트 3입니다의 형태가 내 두 근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정보를 활용하면 결국 t라는 녀석은 4 마이너스 2루트 3과 4 플러스 2루트 3 4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결국 우리의 x의 해를 구하는 과정은 다시 본래 세 번째 단계입니다. 2의 x제곱으로 식을 바꿔주셔야 된다고요. 2의 x제곱이라는 녀석이 4 마이너스 2루트 3보다 크거나 같고 4 플러스 2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의 표현이 나타나는 거 체크하실 수 있죠. 그러면 최종적으로 x라는 녀석은 로그의 2가 붙은 4 마이너스 2루트 3과 로그의 2가 붙은 4 플러스 2루트 3 4입니다라는 표현으로 완성되더라. 표현의 의미 볼 수 있을까? 괜찮아요? 오케이. 체크 한번 하시고. 자, 나머지 비어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에게 과제로 놔둬드리고요. 아니 넘기시지 말고 18번 하나와 함께 앞에 있는 개념 3에 있는 모든 문제 다루어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마쳐보도록 할게요. 콜? 우리 지금 앞으로 넘어가기 전에 18번 하나 합시다. 18번은요, 별표 하나 치셔야 돼. 왜냐면, 우리 과거에 배웠던 것 중에 뭐냐? 범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뭐라 했죠? 근의 위치라고 얘기했던 파트의 문제입니다. 한판축 9. 기억하시는 분들은 기억하시고 있을 텐데 확인 한번 하고 앞으로 갈게요. 2분의 1 x-3제곱 더하기 4분의 1 x-2제곱 더하기 2-k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어디서 성립한다라고 얘기하냐면 포인트.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성립한다. 뭔가 절대부등식처럼 지금 문자를 보여줬어. 그죠? 그리고 2차라는 거 내가 알아. 냄새가 난단 말이야. 그래서 출발을 했다? 출발을 해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 표현을 한 거야. 했던 대로 오케이. 2분의 1 x제곱을 내가 t로 치환해야지. 그죠? 근데 x가 모든 실수더라도 이 녀석의 모든 실수의 값이 들어가더라도 언제나 지수의 값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나타나는 거 파악하셔야죠. 그러면서 문제가 바뀐다고. 분명히 모든 실수였지만 그 모든 실수라는 표현이 t로 바꿨을 때 0보다 큰 모든 실수로 바뀌어버려요. 그죠? 제약 조건이 들어가고 제한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식들을 관리하려고 봤더니 2분의 1의 마이너스 3제곱이 앞으로 꺼내줘야 될 것 같아. 그럼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니까 2의 세제곱이 앞으로 꺼내집니다의 표현으로 보셔야 돼요. 개수 8이었습니다. 그죠? 다시 4분의 1의 마이너스 2제곱은 4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이라서 마이너스 2제곱을 지으면 16으로 꺼낼 수 있어야 돼요.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되면 결국 2분의 1 x제곱을 t로 바꿨을 때 앞에는 t, 뒤에는 t의 제곱,
거기에 E-K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더라. 어디에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오케이? 예. 그래도 그나마 우리의 한판 축구 중에는 편한 녀석이네 라고 지금 보입니다. 문제에서 범위가 나에게 주는 축을 주고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편함을 나타내는 정보가 보여요. 그죠?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이 참수를 눈으로 보고 제한 범위를 봤더니 냄새가 나. 자, t가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나의 녀석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답니다. 그죠? 근데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봤더니 t 앞의 개수와 t제곱 앞의 개수와 t 앞의 개수가 정확하게 나타나 있죠. 그지? 뭐 준 거? 축 준 거예요, 축. 가능해. 완전 제곱식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나의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a분의 b라는 녀석으로 마이너스 4분의 1이 내 축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나의 축 마이너스 4분의 1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판단 가능하지. 그러면 0이란 녀석은 어디에 있겠어? 그거보단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0이란 녀석의 위치는 이 정도에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러면 t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0을 제외한 나머지 내 범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것보다 오른쪽이라고 얘기할 텐데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딱 그렸을 때 뭐가 대박. 축보다 오른쪽이라서 나의 날개만 걸렸잖아. 그지? 이 날개의 부분, 곧 0보다 큰 지금 나의 t의 모든 범위 내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댔죠. 그래서 결국 어떤 위치를 주냐면 x축의 위치. 적어도 이 녀석보단 아래쪽에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의미를 부여하죠. 그죠? 왜? 내 그래프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며. 그러면 내 그래프가 항상 x축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며. 어떤 범위에서? t가 0보다 큰 범위에서. 그 말은 즉슨 나의 그래프 x축이 적어도 네 녀석에 있거나 혹은 이 아래쪽에 x축이 배치돼야만 나보다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가능? 오케이. 사실은 그의 위치라는 녀석에 대한 표현보다는 내 그래프의 대소관계의 형태에 따라서 x축의 위치 찾기의 표현이었다라고 체크하시는 게 더 정확한 문제 유형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0에서의 나의 함수의 값, 곧 이 위치는 적어도 x축 위거나 혹은 x축보다 더 높은 쪽에 있습니다라는 표현이 나타나니까 결국 이 내가 바꾼 함수를 ft라고 놨을 때 f 0이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의 정보 나타나는 거 판단하셔라. 의미 괜찮겠죠? 곧 0보다 큰 범위 내에서 최소의 값인 0의 위치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나머지 값들은 항상 0보다 더 위에 있다는 표현의 의미를 주고 있고요. 0이란 녀석을 대입하게 되면 곧 E-K란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의 표현으로 2보다 K는 작거나 같다의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의미 부여하시고 K의 최대값은 얼마니? 라고 얘기하는 정보에서는 최대값은 2입니다 라는 문제였다. 해석 가능했죠. 이렇게까지 정리 한번 하시면 지수 부등식에서의 중요 문제까지 포인트 체크했고요. 자, 이제 우리의 목적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려운 표현은 아니에요. 개념 포인트다 보니까 활용의 포인트도 그래프를 보는 연습 중에는 그래도 그나마 난이도를 좀 낮춰놓은 문제들을 표현했는데 그래도 그 중에 8번 왕별 2개 정도 그려주시고요. 좋은 표현입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이라 체크 꼭 하셔야 되고 나머지 7번과 9번에다가는 작은 별표 하나씩 예의상 하나씩 해드릴게요. 활용이니까. 오케이? 콜. 그러면 빨리 뭐부터 해야 되겠어? 7번과 9번부터 한 번씩 해봐야 되겠죠? Yeah. Let's go. 시간은 딱 한 문제당 2분씩만 드릴게요. 자, 갑니다. 17번 문제 답 얼마죠? 맞추면 빨리 바로 가방 싸. 3번, 2번. 답은 2번이었습니다. 가방만 싸요. 책 덮지 말고. 자, 문제 유형은 답이 2번이었는데 어떤 문제인지 봐봅시다. 이런 거죠. K라는 녀석을 통해서 3분의 K를 만들었고요. 그 K라는 녀석을 통해서 AB의 길이가 2일 때 CD의 길이가 얼마인지를 물어봤어요.
야, 얘네들은 뭐야? y축에 평행한 직선들이지? 그죠? y축에 평행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항을 통해서 이 사이의 거리를 얘기한다는 건 이 거리의 값을 구할 땐 걔네들의 x좌표를 활용한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시면 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각각의 x좌표는 어떻게 구해? y는 k로 구해. 나의 x축에 평행하다라는 의미는 서로의 y값이 같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녀석들에 각각 k를 배치할 수 있죠. 의미 괜찮죠? 그러면 x의 값을 구하기 위해선 그 그래프를 활용할 거니까 a라는 녀석의 x의 좌표를 구하기 위해서 y의 k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9의 x제곱이 되고요.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치수를 로그로 바꾸는 거 정도는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로그 9의 k로 바꿔줄 수 있죠. 의미 괜찮다. 두 번째, b의 x좌표를 구하러 갑니다. b의 x좌표도 마찬가지. k는 3의 x제곱이니까 나의 x좌표는 로그 3의 k가 되죠. 그러면 a보다 b가 크다의 정보로서 나의 ab의 길이는 b에서 a의 x좌표를 뺀 거, 곧 로그 3의 k에서 로그 9의 k를 뺀 거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 가능하죠. 자, 여기에서 이런 정보는 우리 이제 활용의 포인트로 바로 체크합시다. 아래가 9예요. 그죠? 그럼 3의 제곱이죠. 앞에 가면 2분의 1이지. 그거 지수로 올리면 루트 k죠. 그래서 로그 9의 k는 곧바로 3의 루트 k제곱으로 바꾸실 수 있으면 돼요. 의미 괜찮을까? 다시 한 번 더 거쳐갑니다. 근데 표현은 그대로 갈 거예요. 로그 9의 k야. 그러면 이 녀석은 3의 제곱이니까 제곱을 앞에 2분의 1로 붙인다고. 그지? 그러면 이 2분의 1이라는 녀석은 k의 지수로 갈 수 있으니까 여기에 2분의 1로 붙인다고요. 그죠? k의 2분의 1제곱 곧 루트 k가 됩니다.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럼 밑이 같은 상황에서 루트 k분의 k가 되니까 ab라는 녀석을 연산하면 로그 3의 루트 k가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판단하실 수 있었다. 그 값이 얼마요? ab는 2입니다라는 문자의 표현 문제 안에 들어있었으니까 루트 k는 3의 제곱 9가 되고요. k 값은 81입니다의 정보라는 거 체크 가능하죠. 의미 괜찮죠? 오케이. 저게 81이나 됐네. 그럼 아래 3분의 k는 27이었겠죠? 그렇게 됐을 때 CD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는 건 그 27을 통한 나의 x좌표들을 구하라 라고 얘기하는 동일 표현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C의 좌표와 D의 좌표 구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전부 찾아주시고요. Y값이 얼마일 때? 27일 때 Y값이 27일 때 X값 찾자 포인트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C와 D를 구하러 갑니다. C라는 녀석을 구하려고 봤더니 Y에 27을 집어넣은 9의 X제곱이 되고요. 어머나 세상에 3의 세제곱과 어머나 세상에 3의 2X제곱이 되니까 X의 값은 2분의 3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D라는 녀석을 구하러 갑니다. 3의 X제곱과 27이라는 녀석 Y에 27을 집어넣으면 3의 X제곱이 되니까 X라는 녀석은 3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빠르게 판단. 그러면 결국 CD의 길이를 구하세요라는 건 3에서 2분의 3을 빼세요의 상황이 될 거고 2분의 3이 곧 내 답이요라고 얘기하는 거 체크하셔라. 괜찮겠죠? 예스. 정리할 거 정리하시고 아래에 있는 9번 문제 빨리 가자고요. 답은요 64분의 27이었다. 포인트 체크하셔요. 자, 문제의 유형은 이렇습니다. 넓이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그 형태를 통해서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어요. 첫 번째 주어진 정보는 A라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가 3이라는 정보 하나만 주고 문제를 지금 연결시킨 거지. 근데 여기서 무엇을 보셔야 되냐면 언제나 도형이 나의 곡선과 이렇게 X축, Y축의 평행한 직선이 그려지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들은 반드시 포인트를 잡고 출발하셔야 돼. 그죠? 지수함수를 활용하겠다의 y는 3분의 4의 x제곱을 보여줬는데 무시하고 가시면 안 된다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지금 표현되어 있는 첫 번째 좌표에서는 내 녀석의 y값, 곧 a의 세로의 값을 지금 주고 있다 판단하실 수 있지. 두 번째, 3만큼 커진 형태에서의 이 y의 값이 곧 b의 높이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들으실 수 있죠.
의미 괜찮나? 그리고 그 형태에 따라서 b의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일단 출발합니다. 야, 이거 그러면 이 좌표 활용해야 되잖아. 근데 얘부터가 없으니까 문제지. 그죠? 그래서 얘에다가 미지수 설정한다고요. 아무거나 설정해. A든 B든 C든 D든 혹은 K든 T든 상관없어. 나는 알파를 일단 갈게요. 알파를 설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 자리는 알파 플러스 3이란 녀석이 되겠죠. 의미 괜찮을까? 오케이. 자, 그 상태에서 올립니다. 자, 나의 높이는 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알파 콤마 저 위에 집어넣은 값일 테니까 3분의 4의 알파 제곱입니다 라는 정보로 올라가겠죠. 그래프 활용. 알파 콤마 3분의 4의 알파 제곱. 다시 알파 플러스 3이니까 나는 알파 플러스 3 콤마 3분의 4의 알파 플러스 3제곱. 의미 괜찮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A라는 녀석의 넓이는 표현할 수 있네 라고 일단 볼 수 있으니까 정리합니다. 자, 집어넣을게요. A라는 녀석의 넓이를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정보를 보니까 높이의 값은 얘였고 가로의 값은 얘였다고. 그러면 SA라는 녀석은 3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제곱으로 곧바로 표현 가능하지. 의미 괜찮수?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가볼게요. SB라는 녀석을 표현해야 되는데 SB라는 녀석은 일단 높이는 표현됐다고. 나의 3분의 4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이라는 좌표 활용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 그러면 가로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 가로의 길이를 물어봤으니까 가로의 길이에다가는 x라고 배치하자고요. 내가 구할 길이. 의미 괜찮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넓이 표현합니다. 그 표현의 좌표 활용은 곧 x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이라는 표현 나타나는 거 보실 수 있죠. 냄새가 난다고요. 그죠? 자, 체크 한번 해볼까? 분명히 아무런 의도도 없었던 것 같고 뭔가 정보가 부족한 것 같았지만 3분의 4의 x제곱이라는 녀석을 활용해 보니까 결국 오른쪽에 표현된 녀석들의 관계가 생겼다 이거야. 그 관계를 통해서 앞에 것도 뭔가 연결이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간다고요. 자, 집어넣습니다. SA라는 3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제곱은 SB라는 x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플러스 3제곱 곱하기 3입니다 라는 표현이 들어갔다고. 의미 괜찮죠? 그렇게 되면 결국 왼쪽과 오른쪽에 3과 3은 약분돼서 사라지고요. 3분의 4의 알파 제곱이 x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플러스 3제곱이로. 오, 끝난 거 아니야? 그지? 왜? 뒤에 거 정리 가능하잖아. x 곱하기 3분의 4의 알파 제곱 곱하기 3분의 4의 세제곱으로 표현 가능하죠. 앞에는 3분의 4의 알파 제곱만 있지. 그러면 다시 이 녀석은 약분으로 사라진다고. 가능해? 오케이. 그러면 결국 27분의 64였던 오른쪽의 값은 넘어갔을 때 64분의 27이 되겠죠. 문제의 답입니다.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하면 뭔가 구하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정보가 단순하게 딱 완료되더라. 표현 방법 보시고 라스트 8번 갑니다. 자, 하나씩 풀 건데 기억이 불편했던 건 아니죠. 그죠? 기억은 A가 0과 1 사이일 때 FA와 A의 대소관계를 물어봤거든요. FA라는 녀석은 함수 위에서의 A에서의 함수값이고 얘는 Y는 X 활용한다의 표현인 거 체크하시면 돼. 그죠? 오케이.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하면 돼? 이 사이에 어떠한 A를 선택해서 가더라도 아래에 있는 녀석이 FA고 위에 있는 녀석이 A이기 때문에 FA보다 A가 커. 참이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프에서의 대소 비교. 의미 괜찮지? 두 번째로 갑니다. B-A와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을 선택하게 만들었는데요. 얘네들이 결국 디귿의 정보를 활용하게 만든다라고 표현하시면 되는데, 자, 일단 A보다 B가 크니까 B-A도 양수고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도 뭐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표현에서 이 의미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이렇게 의미를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B-A로 전체를 나눠라. 1이라는 녀석이 B-A분의 2의 B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이라는 녀석으로 표현되게. 오케이. 자, 이러면 뭐가 되냐면 오른쪽이요. 이게 지금 이제 2의 X제곱, 쟤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1이지.
근데 이거 활용의 형태를 보면 한 단계 더가 있네.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묶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붙여서 묶으면 결국 차가 2의 배제곱 마이너스 2의 a제곱과 같죠. 이렇게 해서 얘를 뭘 만들고 싶었던 거? fb를 만들고 싶었던 거. 얘를 뭘 만들고 싶었던 거? fa를 만들고 싶었던 표현인 거야. 다시요. 뭐를 보는 거냐면 얘는 왼쪽에 있는 녀석이 사실은 x의 변화량인 거야. 가능해? b에서 a를 뺐잖아. 그만큼은 x좌표, 곧 a와 b 사이의 차야. 오른쪽을 보니까 2의 b제곱에서 2의 a제곱을 뺐어. 이건 당연히 뭐가 돼야 되냐면 2라는 지금 밑을 가지고 있는 지수는 fx 함수니까 y의 변화량이라는 값으로 표현을 하고 싶었던 거. 그럼 뭘로 가야 돼?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곧 기울기로 가야 된다는 표현으로 해석하달라는 정보였던 거야. 이 표현이 중요하다고요. 내가 딱 보자마자 쟤는 x, 쟤는 y라는 기준점이 중요하고 나타나면 b를 통해서 기울기를 찾는다라는 과정까지가 포인트라고. 근데 이걸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수투 과정, 곧 미적분이라는 파트가 일단 나타나야 그때 가장 많이 활용되니까 아직은 연습이 안 돼 있는 상태. 그럼 이제 보자마자 바로 판단은 힘들지만 미리 연습해 두자고요. 오케이? 그러면 결국 이 표현은 뭐냐? 라고 봤을 때 b-a분의 정리 한번 다시 하면 fb-fa니까 b,fb와 a,fa 사이에 기울기라고 얘기하는 거 들어줄 수 있죠? 의미 괜찮아? 그죠? x의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a,fa, b,fb. 그러면 저 위에다가 점을 찍어서 1이라는 녀석과 대소 비교를 하라는데 기울기의 표현에 1이라는 녀석 누구야? 라고 보니까 y는 x다 이거야. y는 x의 기울기보다 항상 내 녀석이 더 큰이라고 물어본 것뿐. 오케이? 그러면 결국 그 b와 a는 0보다 큰 a, b라고 얘기하니까 그 값을 찍어서 항상 쟤보다 큰지를 비교하시면 되는데 너무나 단순하게도 a란 녀석을 요 정도에다가 설정하고 b란 녀석을 요 정도에다 설정해서 기울기를 찾아보면 이 기울기는 얘보다 더 작을 수도 있죠. 그죠? 항상 큰 거 아니잖아. 작을 때도 있고 큰 때도 있지라고 얘기하는 아볼의 형태를 주면서 얘네들의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니은은 항상 참은 아니야의 정보로 나타나는 거 판단하시라고요. 오케이? 발리 그래프 지금 파란색으로 형태 하나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아래로 디귿으로 내려오니까 보여? A 대입한 나의 Y값 그지? X값 X값 곱하기 A의 Y값이죠. 다시 A, X값, B의 Y값, 2의 B제곱 마이너스 1 나타났지. 그럼 이거 형태 다시 한번 맞춰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B 곱하기 FA와 A 곱하기 FB지. 짝이 안 맞죠? 그죠? 그럼 B는 B끼리, A는 A끼리 묶고 싶어야 된다 이거야. 0보다 큰 정보니까. 그러면 한 번 더 바꿔서 이 정보는 A분의 FA라는 녀석보다 B분의 FB라는 녀석이 큽니까의 문제로 바뀐다의 표현으로 체크하시라고. 의미 괜찮아요? 오케이? 예스. 조금만 힘내줘. 자, 그러면 A,FA라는 녀석을 활용했는데 그걸 바로 기울기로 표현했지. 그냥 변화량 없이 그냥 개분의 개를 표현했지. x분의 y가 되면 얘 뭐 기울기일까? 라고 얘기할 땐 무조건 포인트 뒤에 뭐가 있다? 마이너스 0과 마이너스 0이 있다. 오케이? x분의 y가 기울기가 되는 순간 항상 누구와의 관계다? 원점과의 관계다. 포인트 체크. 오케이? 그러면 결국 a분의 fa는 곧 a,fa와 0,0 사이의 기울기, b분의 fb는 b,fb와 0,0 사이의 기울기라는 표현이 나타난다고. 그러면 a보다 b가 더 오른쪽에 있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저 파란색 그래프 그렸던 걸로 일단 한번 예시를 들어보면 원점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 녀석과 네 녀석의 기울기와 내 녀석과 네 녀석의 기울기를 얘기하는데 아래로 볼록에서의 그래프의 형태를 보자면 항상 포인트 정리하세요. 고정된 점을 가지고 이러한 점들에서 오른쪽에서 값을 더 확장시켜서 크게 나간다 라고 얘기했을 때 각각의 그 점과의 기울기를 구하자면 이 녀석의 기울기보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크고
이 녀석이 더 크고 이 녀석이 제일 크다. 그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나의 고정된 점과의 기울기의 목적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 이게 뭐야? 아몰인 거야. 오케이? 이 표현은 곧 아래로 볼록이었기 때문에 참입니다의 정보까지 연결되면서 디귿은 동그라미였다고요. 의미 괜찮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러한 표현들 어디서? 슈투에서. 그죠? 다항함수를 가지고 미적 활용할 때 우리가 또 볼 거야. 그때 중요해질 거예요. 그래서 미리 한번 보자고. 예전에 이 파트가 여러분들 사실은 미적분 안에 들어있던 미적2에 들어있던 일단 파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과정까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오케이? 체크할 거 체크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수업을 끝내도록 할게요.